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거는요, 그 경제학 마무리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설명을 차근차근 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짚고 들어가면은 글쎄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80점 이상 정도만 받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제학도 수업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표점이 떨어져. 예전에는 표점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4개, 6개 맞아도 막 40점 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막 한 70점, 80점 받아도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60점, 6, 70점 정도가 아마 제 점수고 한 8, 90점 받으시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럼 우리 표요 거기 1페이지, 2페이지 넣어놨는데 2019년께 빠졌어요. 죄송해요. 근데 대략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가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 마련된 약간 한 50개 정도 포인트도 거기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노경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하시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셨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객관식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되면 객관식 강의를 들어서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식에 보면 계산 문제들도 있고 이게 다 2차 노경에도 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차 병행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객관식 들으실 건 아니고 뭐 연도별 기출 정도?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5개년간은 제가 해설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5개년 강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책을 냈거든요. 한 10개년, 11개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무리에는 이 연도별 기출을 중심으로 조금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해설을 보면서 중요한 거를 여기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다가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는 차차 심심하실 때 계속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포인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포인트 1은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일정 기간 유량입니다. 유량의 개념이고, 그래서 유량, 저량 이것도 출제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illingnes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요거 사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쓴다 그러면 x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기타 등등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관심 있는 두 변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것들은 고정시키고 얘네 둘과의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거 이외에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X에 대한 수요량, X의 가격인데 가격이 변하면 이게 곡선상에서 이동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변한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곡선 자체가 변하면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 A에서 B가 아니라 A에서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응용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에 이걸 보신 다음에 공급 곡선에 대해서 또 보시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이야. 밑에 그 박스에 참고에도 나와 있는데 역시 유량이고 사전적이야. 생산하겠다라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공급 곡선의 의미는 여기가 QX가 있으면 이 공급 곡선 우상향 하는 거 의미가 수요 곡선에서는 소비자가 내가 주어진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이만큼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라는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곡선의 높이다라고 하면은 생산하는 사람이 나 이 정도는 가격을 받아야지 생산할 거야. 그러니까 비용의 의미야. 한계 비용 느낌이에요. 그래서 willingness to accept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수취하고자 하는 가격,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의 높이로 해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에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겠죠. 그래서 기술 진보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휘발유, 원유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은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균형 이렇게 되는 건데 수요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격 탄력성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자, 가격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드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X 이렇게만 하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수요량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니까 가격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뭘로 해서 나오냐면 맨 밑에 3번에 탄력성과 판매 수익과의 관계 거기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시 Q가 크게 증가하니까 TR은 어떻게 됩니까? TR은 P 곱하기 Q라고 할 때 가격이 인하했을 때 Q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TR이 증가하는 결과로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학원에서 가격 할인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걸 보고 하는 거지. 가격에 민감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요. 만약에 이게 가격이 비탄력적이다. 면적으로도 나타내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을 인하시 총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수 있을 때, 자, Q가 조금만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조금 증가해. 그러니까 가격 인하의 크기가 더 커서 얘는 하락합니다.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담배와 관련된 필수제 뭐 그런 것들 가지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먼저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계산 방법. 요거는 2차 노경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 잘 써주시고요. 자, 탄력성 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변화율입니다. X의 가격 대비 Q가 얼마나 변하고 그 다음 QX 대비 PX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얘가 기울기랑 관련된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로 항상 기울기랑 관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은 기울기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위치했는가 위치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밑에 계산 방법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 커지는 거 그림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고 가파르고 할 때, 자, 이게 같은 점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게 탄력성이 커요? 얘가 탄력성이 커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Q가 크게 변하게 되니까. 위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울기를 똑같이 맞추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은 경우 위치에 따른 탄력성 계산할 때는 요거 많이 이용해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밑에도 보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많이 활용하니까 좀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계산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해가지고 그건 이제 역시 마샬 힉스 법칙으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언제 탄력성이 커지냐? 그거요. 탄력성이 큰가? 네, 그거를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대체재가 되게 많이 있을수록 선택할 게 많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예, 다음에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입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 이렇게 되면 콜라라는 탄산음료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확 딴 데로 가는데 그냥 음료수 시장 이래버리면 딴 데로 선택할 만한 게 없으니까 탄력성이 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재화의 성격이 필수재나 사치재, 필수재가 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사치재가 탄력성이 크고요. 기간은 언제나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자, 이거는 재화를 분류하는 데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소득 탄력성은요, 저 그림에서 보면 X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나는 X 가격, Y 가격, 소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소득이 변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0과 1 가지고 기준으로 할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해서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작게 되면은 이거는 열등제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크게 되면은 우등제 아니면 정상제.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우선순위에서는. 물론 가격 탄력성도 약간 관련이 있지만 또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 사이다 그러면 요거는 필수제. 네, 이렇게 얘기하고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사치제 이렇게 됩니다. 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 개념 정리했으니까 이제 시험장 가도 되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한번 리뷰하는 것이고 이거보다는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더 중요해. 1차에서는. 그러니까 2차에서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에서는 그냥 답만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소득 탄력성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이게 정상제라고 되는 거예요. 여가가 정상제다, 열등제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사치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이거를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호를 가지고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Y가 0보다 크면 이 대체 관계예요. 경쟁 관계라는 뜻입니다. 대체제 관계. 이거는 경쟁 관계다. 제가 망하면 내가 살고 이렇게. 만약에 교차 탄력도가 0보다 작으면 이 경우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 문제 물어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는 내구재 경우, 내구재는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자동차, 가구, 냉장고 이런 것들은 가격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 보통 장기가 긴데 내구재 같은 경우는 장기가 훨씬 더 단기보다
탄력성이 작게 된다라는 거 참고로 그냥 보시고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참고 이번에 발표하시죠. 수요 함수가 이렇게 써있다 할게요. 거기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여기 p x x에 대한 가격인데 마이너스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더하기로 해도 되고 곱하기로 해도 되는데 그냥 곱하기로 다 해버릴게요. 그냥 이거 하나만 쓸게요. 이거 하나만. 그리고 만약에 py에 대해서는 빵이고 m에 대해서는 뭐 베타다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가격 탄력성이야. 가격 탄력성은 알파로 일정한 거예요.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면 알파 이렇게. 교차 탄력성은 이게 다른 재화의 가격이니까 얘가 교차 탄력성은 빵. 그걸 뜻합니다. 탄력성은 빵. 여기 나와 있는 지수가 바로 다 탄력성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베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의미 그냥 객관식 용어로 그대로 봐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 변화율과 R 공식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암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TR은 PQ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변화율로 나타내잖아요. 자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TR의 변화율은 P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하나 공식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R 공식으로 또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변화시키면 되는 건데 이거는 밑에 델타 Q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델타 Q분의 델타 TR이 MR이고요. P 1- 탄력성분의 1. 이거 우리 독점 관련하게 되면 이게 R 공식이라고 하는데 아므로스 로빈슨 공식인데 이걸 이용해서 많이 계산 문제로 물어봐요. 그래서 R 공식 그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참고 4번은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 시험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Q고 여기가 P다. 공급 곡선이 거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 A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 밑에 보조선을 내려 그리시고요.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점분의 여기까지가 전체예요. 전체. 이건 탄력성이 어떻게 돼? 1보다 작겠죠.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원점분의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하는 공식을 다시 볼 건 아니고 원점이 전체보다 더 크니까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가 Q고 여기가 P인데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SA, SB 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점에서의 탄력성을 봅니다. 보조선을 내려 그릴까요? 이렇게 요 점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고 어느 게 탄력성이 제일 크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 할게요. 그럼 이게 재미난 게 원점분의 전체로 하게 되면 이게 다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타 이렇게 표현해서 공급의 탄력성 해가지고 A점은 B점과 C점과 탄력성이 똑같고 원점분의 전체 하면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는 모두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기하학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나 또 보셔야 되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게 됩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렇게 있어요. 자, 최고 가격제는 가격 상한제인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밑에 그림에서 제일 왼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 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아니면 물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균형 가격보다 밑에 수준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격 하한선은요, 주로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최저임금이라 할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여기 노동이라 할게요. 너무 낮은 거야.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살 수 없겠네.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셔야 됩니까? 이게 가격 상한선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초과 수요네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하면요. 가격을 통제해서 거래량이 위축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연두 색깔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과소고용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 뭐 최고 가격제 개념과 배경, 평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요거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경에서도 많이 할 건데 최저임금을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근로소득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게요. 여러분 근로소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W 곱하기 L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소득은 이렇게 파란 색깔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W0, L0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W0, L0 이렇게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실시했어요. 실시하니까 임금은 올라갔어. W바. 그 다음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도 L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W바, L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커졌는가 줄어들었는가 그거는 역시 노동 수요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거야. 공급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수요가 일자리 창출되는 게 중요한 거지.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근로소득의 변화의 여부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6으로 가보시면 자, 잉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요거. 여기서도 잉여 가지고 푸는 거 같이 적용을 하시긴 해야 돼요. 위에. 자,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얘가 Q고 얘가 P가 되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A가 소비자 잉여지. 요게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최대한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실제 자기가 지불한 금액이 이렇게 더 작은 거고요. 여기 요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이 둘을 합쳐서 사회 전체 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고 밑에 참고는 여기가 이제 최적 수준이야.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게 요게 최적 수준인데 이 최적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이 생겨요. 여기는 과소 생산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데드웨이 로스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후생
손실의 크기. 이렇게 다양하게 수요 곡선을 뭐 수직이냐 수평이냐 다양하게 바꿔가지고 조세랑 또는 가격 통제했을 때 후생 손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그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은 텍스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2번의 탄력성이 협상력이라 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조세를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점띵 보시면 경제적 귀착 측면에서는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나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리나 똑같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물품세를 소비자한테 때리는 경우랑 생산자한테 때리는 경우랑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객관식에서 할 때는 그냥 다 생산자한테 때리는 걸로 하세요. 우리 노경에서는 고용주한테 근로소득의 일부를 뭐 급여세 이렇게 부과하면 수요곡선 이동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뭐 1차에서는 그냥 됐어 다 공급곡선 상방 이동시켜도 오케이 되겠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노경에서 답 쓸 때는 수요곡선 이동시키는 걸로 써주고 한 줄 정도 공급자에게 이동 부과해도 어차피 조세를 전가하기 때문에 귀착의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참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균형점이 0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 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밑에 전체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조기에 입각해서 변화 크기만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 감소야. 면적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합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돼.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면 이만큼이 감소했어요. 변화 전과 변화 후의 크기만 지금 여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만큼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책에 거기는 ABCD 영역으로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색깔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정부에 여기 보시면 조세 부과했더니 소비자 잉여의 감소 마이너스야. 생산자 잉여가 감소 역시 마이너스야. 정부의 잉여죠.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정부 잉여라 해도 되고 조세 수입은 증가합니다. 플러스. 그런데 소비자 잉여 감소 크기가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보다 더 이게 큰 거야.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여기 삼각형 있잖아. 요게 바로 어떻게 된다?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 우리가 조세 파트에서는 조가부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잘 보시고 4번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별표에서 조금 공부 되신 분들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보조금을 지급해도 이게 나쁜 거라니까. 이거 노경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급도 비효율성을 야기해. 장학금을 주는 게 이제 보조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축구하겠다는 열망이 있어. 재능은 없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줘서 저를 축구시키면 뭐 조금씩 취미로 하는 거는 좋아하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프로로 하는 거는 막아야죠. 그쵸? 어떻게 해? 제가 했다가는 그 돈 어디서 나와 보조금?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보면 야 나한테 보조금 누가 줬다고 딴 사람 피해보는 거 있어? 있지.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지. 우리가 보통 경작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따지는데 뭐 회계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안 따지니까 뭐가 문제 있어? 문제 많지. 그러니까 과다 생산된다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하게 된다고요. 밑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조금 지급해서 공급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산비를 떨어뜨려 준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살짝 한번 보세요. 원래 여기가 0인데 1이 이거야.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들이 내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싸진다니까. 정부가 보조해주니까 소비자는 해피해져요.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가격을 받았지만 정부한테 이만큼 보조금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2점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P0가 원래 이건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싸지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해피해졌죠. 생산자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니까 사요. 다 해피해졌잖아. 이게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있지, 정부의 조세 수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증가해. 거기는 이제 증가한 걸로 표현했어. B입니까? B로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고요. 소비자가 해피해지는 정도의 크기, 생산자가 해피해지는 정도의 크기는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걸 밑으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하시죠.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생산자 잉여의 증가 크기 이렇게. 근데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정부의 재정 수입이 마이너스. 그게 이만큼 단위당 이만큼 보조금을 줘야죠. 근데 거래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거래가 충족시키려고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이 바로 보조금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증가와 생산자 잉여 증가보다 보조금 지급을 인한 정부의 재정 마이너스가 더 커서 여기 연두 색깔 칠한 만큼이 역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려워요.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세 파트 하시고 요거까지도 봐주시죠. 밑에 가격 탄력성과 조세 부담 나와 있는데 끼울기 가지고 하고 있죠. 이거는 2차 노경에서도 많이 해요. 공급 곡선이 이걸로 그냥 할 걸 그랬나? S0에서 S1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요. 가팔라. 012를 찾아보세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공급 곡선 위에 두 개 있죠. 수요 곡선만 차이 나는 걸로 그렸어요. 0, 1 이렇게 해서 2 얘는 0, 1, 2 1이 뭐라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자, 탄력성이 큰 거야. 예,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여러분,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커서 수요의 탄력성이 커서 소비자가 힘이 세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가 힘이 세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야 네가 내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로 소비자 부담은 작고 생산자 부담이 커 요거예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게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수직이면 여기가 1, 여기가 2 아니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생산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 받으니까 하나도 부담 안 지고 소비자가 100% 다 부담을 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물품세와 초과부담 나와 있는데 요 삼각형이 초과부담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조금 심플하게 해서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거기 보시면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그렸어. S0, S1. 자, 그런데 수요 곡선이 거기 있는 것처럼 가파른 경우랑 완만한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0, 1, 2 찾는 거야. 자,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요 삼각형이 초과부담이지. 초과부담이 언제 커집니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니까 초과부담이 커지는 거야. 시장 자체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조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줄어드는 정도가 크게 되면 초과부담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율의 제곱이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여기다 그릴게요. 잠깐. 자, 여기다 하나 그리면 자, 텍스가 S0였는데 이만큼 텍스를 부과했어. T. 2배 증가했습니다. S0에서 2T 이렇게. 자, 그럼 초과부담을 찾아 0, 1, 2 찾는 건데 이렇게 삼각형이었었어요.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면. 근데 2배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0, 1, 2가 여기서부터 0, 1, 2 이렇게 되잖아. 이 연두 색깔로 초과부담이 커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살짝 눈대중으로 봐도 보조선을 그리면
요거 이렇게 접히잖아. 삼각형의 닮은 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세율이 2배 증가하면 초과 부담은 2의 제곱을 해서 2의 제곱이니까 4배 증가한다. 그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교시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꼭지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인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시 파트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거시는 그냥 뭐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총수요, 총공급 좀 보시고 뭐 그냥 몇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